네,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까르띠에 600만 원 반지 대 종로에서 맞춘 반지 15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남성분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결혼을 앞둔 남성분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남잔데 꼭 까르띠에로 해야 되나요? 이해 좀 시켜줍쇼. 단 한 번뿐인 결혼이긴 한데 굳이 그 돈 아껴서 신혼여행 하와이 가면 더 이득 아닌가요? 까르띠에 사면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야 된다는 건가 봐요. 그래서 돈 많이 번 부자형 누나들 의견 좋음이라는 글이었는데 투표 참여에 1457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종로 반지로 그냥 하면 된다가 이제 66.1%고 까르띠에 600만 원 반지로 해야 된다가 이제 33.9%예요. 근데 약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 이제 결혼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잖아요. 결혼식 같은 데에 뭐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지금 이 글 쓴 분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떤 평균 이상은 돈을 버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남자들도요, 요즘에 결혼식에 돈을 어느 정도는 쓴다는 마인드를 조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실 이견이 달릴 일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까르띠에 600만 원대 종로 반지 150만 원이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진짜 실용성을 따지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종로 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사실 둘 중에 정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가 더 정답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글쓴이 남성분이랑 결혼을 하는 이 예비 와이프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지 가격만 두고 봤을 때는 와이프가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옛날 남자들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반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으로 차라리 집을 조금이라도 더 뭐 넓은 데로 가자, 조금 더 아껴가지고 우리가 뭐 저축 같은 거를 하자라는 식이었어요, 남자들도 마인드가. 근데 남자들도 요즘에는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반지 하지 말고 우리 그 돈으로 하와이를 가자. 그러니까 결국엔 돈은 둘 다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에 우리가 쓸 돈은 정했어 이미.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행을 안 좋아해요. 여행을 안 좋아하고 하와이 가려면은 비행기를 씨발 한 10시간을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난 동남아 가는 게 나아. 그리고 동남아가 물가도 훨씬 싸. 하와이 가면 개 비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와이프가 그냥 뭐 반지도 더 좋은 거 갖고 싶다고 그러고 어차피 같은 돈을 써야 되면, 그리고 반지는 금붙이라도 남잖아 사실상. 근데 여행 갔다 오면은 족도 남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동남아를 가면 돈을 더 펑펑 쓸 수 있어. 하와이 가면은 다 너무 물가도 비싸고 해가지고 돈을 그냥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야. 근데 동남아 가면은 아예 그 부담 자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 돈을 쓴다는 거는 아예 똑같아. 이것만 보면은 여자만 무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니 여자가 반지 600만 원짜리 껴서 뭐 한다고, 저것도 김치녀 만났네, 걸러야 되네 할 수가 있는데, 남자도 똑같다니까. 남자는 지금 이거를 아껴서 무슨 살림에 보태고 적금을 좀 더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도 결국엔 쓰겠다는 거야. 근데 둘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라면은 그냥 여자 그냥 반지 어차피 갖고 싶다는 거 사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사치를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남자들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자들이 이거 금붙이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에 돈 쓰는 거 이해 못한다고 하잖아. 근데 여자들도 사실 남자들이 차에 미치고 무슨 뭐 그래픽카드 비싼 거 사는 거 이해 못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도 여자가 이해 못하는 소비를 하고 싶잖아요. 그냥 그거는 똑같은 거야. 어차피 남자도 여자를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자도 남자를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자들은 남자가 나이 처먹고 게임 안 하는 여자일 경우에, 남자가 나이 처먹고 왜 아직도 롤 승급 전에 신경을 몰두해가지고 롤하면서 왜 그 키보드 샷건을 치는지, 왜 고작 그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상대편이랑 욕을 하고 같은 팀이랑 욕을 하면서 싸우는지, 그런 걸 볼 때마다 한심하단 말이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도 그냥 뭐 여자 그 금붙이 뭐라고 여기에다가 600만 원을 태우는 거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별이 조금 다름. 그냥 어차피 우리는 지금 뭐 반지랑 뭐 신혼여행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쓰기로 했나봐요, 보니까. 그래서 돈을 어차피 쓰기로 했는데, 내가 어차피 뭐 사랑하는 여자랑 뭐 결혼하기로 했고 하니까 그냥 뭐 동남아나 하와이나 그게 그거고, 어차피 갔다 와서 뭐 남는 거 없는 거 똑같아. 그러면은 그냥 나 같으면 까르띠에 사주겠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무슨 뭐 남자들이 뭐 여자들만 뭐 과소비를 해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남자들이라고 해서 되게 막 가성비 한남충들만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요즘에는 옛날만 해도 이거를 욜로족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그냥 멋있게 이제 다들 받아들이는 추세더라고요. 내가 능력되는 만큼 이렇게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막 이런 거를. 그래서 보면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도 그렇거든요. 제 주변도 결혼하려는 남자들을 보면은 그냥 돈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막 돈을 되게 아껴야겠다 이런 것까지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40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막 되게 쪼들려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쓸 수는 있는데 막 이렇게 어차피 돈을 쓰는 거 여기서 얼마나 내가 더 이 돈을 가치 있게 쓸까를 고민하지 얼마나 덜 쓸까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부부들이 덜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냥 뭐 결혼할 때 쓰는 돈 아깝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어차피 쓸 거 잘 쓰자로 조금 이렇게 마인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까르띠에 600만 원 이게 뭔지. 이게 거의 국룰템이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근데 솔직히 식상하기는 해. 이제 저도 와이프랑 결혼할 때 이 얘기를 오히려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가지고 뭐 다들 뭐 까르띠에 반지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거 보면 알 거예요. 까르띠에 반지 요즘에 되게 그 이렇게 문양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그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요즘에 그런 거 좋아한다길래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도 뭐 그런 걸로 할까 했더니 아우 자기는 그렇게 다 끼고 다니는 거 딱 싫다고 그냥 안 하고 저희는 이제 골든듀에서 가성비로 그냥 맞췄거든요. 이게 얼마였지? 1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맞췄었는데 이거는 근데 거의 국민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까놓고 말해서 뭐 여자들은 자동차 같은 거 타면요 승차감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여자들 중에 뭐 운전 같은 거 좋아하는 여자들도 잘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있긴 있겠지만 소수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굳이 조금이라도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새 차를 안 사고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씨가 되잖아 사실 차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차라리 새 차를 사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요. 저는 차 욕심이 크게 없어서 중고차를 살 바에 그냥 그것보다 급수가 낮은 새 차를 산다는 주의예요. 그리고 옵션 빠진 좀 더 좋은 차를 살 바에 그냥 풀옵션인 더 안 좋은 차를 산다. 저는 이런 마인드인 사람이어가지고 일반적인 남성분들이랑 좀 많이 다른데 근데 여자들도 남자가 어떤 자기 기준에서는 뭔가 좀 더 좋은 차를 사려고 무리하는 거를 가지고서 여자들이 그냥 아 남자들은 원래 차 좋아하지 하면서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넘겨주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 남자들은 원래 차 같은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너무 힘들고 빠듯한데 여자가 까르띠에 600만 원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지. 근데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이 정도 쓰기로 했어. 이 상황이면은 그냥 여자가 어떤 반지 같은 거에 막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이건 남자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면은 이거 그냥 까르띠에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띠에도 하고 하와이도 가는 게 낫지.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야. 아이씨. 아니 누가 이러고 이거를 아니 이거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돈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전 개인적으로 와이프랑 백화점 브랜드 200 안으로 맞췄어요. 이탈리아 브랜드고 괜찮아서.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게 평화를 지키는 법이다. 여자 말이 곧 정답이야. 마음에 드는 거 해줘. 아님 선택지를 주든지. 지금 그것들 중에서 고민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퐁퐁 한탄 글 올림. 평생 끼는 거니까 이쁘고 좋은 거 하는 게 좋죠. 수리나 리사이징 할 때 종로 반지는 맡기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도망차. 모은 돈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단 저런 것만 보고 나면 바로 이게 패시브로 이렇게 나오는데 도망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봐. 모은 돈도 비슷비슷하대잖아. 모은 돈도 비슷비슷하고 어차피 쓸 돈은 정해져 있고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는 하와이 가서 이거를 쓰자고 하는 거고 여자는 이제 반지로 쓰자고 하는 거고 여자 혼자 낄 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성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까르띠에 결혼 반지는 같이 차는 거예요. 같이 평소에 데일리로 끼고 다니는 그게 60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한테만 선물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내가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의 문제 있지, 이거 갖다가 여자가 무개념이다 어쩌다 그러면은 남자도 무개념이어야 돼. 남성분들이 유럽 여행 다니는 여자 존나 욕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돈도 없으면서, 아니 까르띠에 하나 쿨하게 사줄 돈도 없으면서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남자들의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벌이 비슷비슷하고 어떤 모아둔 돈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여가지고, 저라면은 뭐 굳이 예비 와이프가 갖고 그렇게까지 뭐 갖고 싶다고 하는데 돈도 비슷비슷하게 모아오고 막 이런 와이프면은 개념도 있는 와이프 같은데, 결혼할 때 그거 좀 하자는 거 같다가 저는 반지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남는 거는 반지가 남는 게 맞아. 하와이 가서 뭐가 남아. 여잔데 종로도 돈 아까움이라고 하니까 작성자가 현명하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니까. 그럼 자기가 하와이 가가지고 600만 원 쓰겠다는 거는 뭐야, 하와이에서 그 남지도 않는 거, 그 동남아를 가나 하와이를 가거나 결국에는 바닷물 빠지는 거 똑같고, 거기서 레저 즐기는 거 똑같고, 놀고 먹고 돈 펑펑 써져 끼고 산 미구엘 마시고 막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본인은 같은 값에 동남아를 가면 훨씬 더 싸게 즐길 수 있는 거를 하와이를 굳이 가야겠다는 본인과, 어차피 뭐 종로 반지나 뭐 까르띠에 반지나 그게 그건데 굳이 까르띠에를 하겠다는 와이프나,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뭐 애초에 자기가 와이프가 하자는 소비는 현명하지 못한 소비, 내가 하자는 소비만 가치 있고 현명한 소비라고 지금 정해놨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결혼 생활이 상당히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나만 현명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옳고 나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리섭님이 너무 여행을 싫어하셔서 반지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누가 옳고 그름이 없는 글이라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남성분은 지금 자기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만 현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다가 더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지금 문제입니다. 이 남성분은 여행의 퀄리티를 좀 더 올리자라는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뭐 가는 건 오케이인데 퀄리티를 더 높이려면 동남아를 가는 게 더 낫다니까는. 저는 차라리 저라면은 정말 저는 기적의 가성비충이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갈 것 같아. 하와이 갈 돈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가고, 동남아에서 가장 좋은 식당을 다니고, 동남아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들을 받으면서 하와이에서 신혼여행 즐길 돈으로 정말 세상 안 부럽게 내가 여기서만큼은 정용진이고 이재용이다 하는 식으로 놀다 올 것 같아요. 이왕 그렇게 돈을 쓰고 내가 하와이에 갈 정도의 돈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하와이에 가면은 그렇게 못 논단 말이야. 왕처럼 못 놀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동남아에서는 하와이 갈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행을 가가지고 그 돈을 쓸 거라면은 저는 동남아 가서 쓸 것 같아. 동남아 황제 코스는 지금 신혼여행이라니까. 아무튼 반지가 결국 같은 금 아니야? 녹이면 까르띠에인지 종로인지 어케 알아. 반지를 메이커로 사는 게 납득이 안 되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포인트를 짚은 사람들이 나올지 의문이네요. 제가 댓글을 거의 한 3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비싼 반지를 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지금 글쓴이가 하와이에 가는 거는 얼마나 비효율적인 건지에는 댓글을 아무도 걸지 않고 있는데, 그냥 까르띠에를 안 사면은 전체적인 돈을 쓰는 게 줄어드는 거면은 당연히 남자의 의견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거 뭐 반지 비싼 거 산다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깔아놓고 말해서 우리가 명품을 사고 이러는 게 남들이 또 부럽다 하는 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까르띠에 반지 샀다고 해가지고 우와 까르띠에 하는 경우 없단 말이야. 진짜 그지 같은 애들도 이거 까르띠에 반지 다 하고 다녀요 진짜로.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가성비가 존나 떨어져요. 아니 가격은 600만 원인데 이거 600만 원을 쓴 만큼의 사람들, 옛날에나 막 진짜 까르띠에 반지가 흔하지 않고 이럴 때나 와 반지 까르띠에에서 있어 이러지.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국룰이다 보니까 까르띠에 반지 다 끼고 있어요 진짜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모를 텐데 이게 거의 그냥 국민 교복같이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까르띠에 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돈을 뭐 쓰는 거는 좋은데 쓸 거면은 쓰는 그 의미가 있게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쓰는 목적에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명품에다가 돈을 많이 쓰면은 명품의 가치가 뭐예요? 남들은 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그러면은 조금 정말 남들이 못하는 거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톰 브라운을 이제 와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제가 톰 브라운 지금 사면은 미친 새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니 톰 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만 톰 브라운의 가치가 너무 지금 이미지적으로 너무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돈이 썩어나는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무리해가지고 명품을 하나 딱 살 수 있게 돈을 모았다면은 이 사람들은 톰 브라운을 사는 게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에요. 정말 톰 브라운을 유니클로 정도의 옷이라고 생각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사도 돼요. 왜냐면 우리도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유니클로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입어봤는데 아 뭐야 별로네 하면은 집에서나 대충 입지 하고 입을 수 있잖아. 교환하러 가는 거 귀찮아가지고 입을 수 있잖아. 근데 톰 브라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톰 브라운은 이제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까르띠에 반디도 저는 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조금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개나 소나 다 끼고 있어가지고. 오 여기 뼈 때리는 사람이 나왔네요.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자동차도 다 고철 덩어리 아님? 녹이면 페라리인지 중국차인지 어떻게 알아? 나도 종로에 한 표지만 반지를 다 같은 금으로 치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예신이랑 잘 얘기해서 좋은 결정해. 근데 자동차는 또 이제 뭐 그런 말씀 나오겠죠. 승차감이 다르다, 완전성이 다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의 반박 논리는 다 있겠지만 여자들 기준에서 이제 보자는 거야. 여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냥 뭐 승차감이나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남자들이 비싼 차 사고 이러는 거 여자들은 사실 무쓸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물론 여자도 뭔가 하차감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자들도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이 무슨 뭐 카니발을 하든 아니면은 비슷한 급의 뭐 다른 차를 사든 아무 그냥 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거 사라고 하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까르띠에인 거 지인들 볼 때마다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못 알아보고 관심도 없음. 리얼 자기만족. 그럴 바에 해외여행에 투자함. 그러게 여자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이거는 완전히 여자들 모르는 소리기는 합니다. 여자들 다 알아요 까르띠에인 거.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힐끔만 보고 다 알아. 남자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자들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올 때 여자들이 볼 때는 죄다 똑같은 군복으로 보이는데 지들끼리 100일 휴가 간다고 다림질을 막 그지랄로 막 주름을 넣어가지고 주름을 3줄을 넣네 2줄을 넣네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군인들끼리는 알아보잖아. 오 저 새끼 전투화에 광 좀 냈는데 오 저 새끼 전투복 각 좀 잡았는데 이지랄하고 다 빠졌잖아. 근데 여자들은 몰라 그게 뭔지.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여자들은 알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자들끼리나 모르지. 남자들은 뭐 반지를 봐도 뭔지를 모르지. 여자들은 그냥 목걸이 조그만 것만 껴도 아 저거 그거 목걸이 그 이름 뭐야 이렇게 생긴 거 그거 뭐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것만 봐도 남자들이 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저도 몰라. 근데 여자들은 보자마자 딱 안다니까. 이거 뭐였지 이거 반페르시아 뭐야 이거 뭐 반클리프 반페르시래 반클리프인지 뭔지 다 알아. 여자들은 남자들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도 남자들의 세계가 있듯이 여자들도 그 여자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엇가기는 해. 여자들은 알아요. 까르띠에 이거 문양부터 그냥 다 알아버립니다. 인스타에 나 까르띠에 받았다고 올리고 싶은가 본데 그거 받고 동남아 간 거 알면 그 모양새가 더 웃김. 난 결혼할 땐 금은방 반지에다가 결혼생활 도중 까르띠에로 바꿨어. 결국 사게 되더라. 반페르시는 남자들 무조건 반페르시는 모를 수가 없죠. 그냥 까르띠에 하세요. 우리도 다이아 박힌 까르띠에 둘 다 같은 걸로 했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나보다 남편이 더 좋아. 평생 낀다고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듯. 결혼 반지를 하고 다닌다고? 그 비싼 반지를? 여기서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차이가 딱 나오죠. 이게 다이아라고 하니까 지금 이분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반지가 이제 예식 때만 끼는 이렇게 다이아가 이런 식으로 솟아나와 있는 반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일리로 끼기가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까르띠에 반지라는 거는요 이게 없는 상태로 그냥 민자 반지인데 여기에 이제 다이아가 이렇게 조금씩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일리하게 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남자들도 어떤 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남자고 패션에 관심 있는 남자들이면요 정장 수트 같은 거 딱 입고 명품 시계에다가 까르띠에 반지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들도 이거 알아보고 간지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상당히 꽤 돼요 진짜로.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옷 좋아하거나 그 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남자들은 막 그렇게까지 막 이거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도 보면은 이제 남자 쪽에서도 잘 맞추길 잘했다고 남편이 더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같은 돈을 쓰기로 했다면은 어디에다가 더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차이지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 여자는 동남아 가더라도 까르띠에가 사고 싶은 건가? 집도 사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그냥 해줘야겠다. 여자랑 모은 돈이 지금 반반이래잖아요. 반반씩 모았는데 집을 산대 지금. 그럼 여자도 까르띠에 낄 정도의 어떤 삶의 질은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정도면 솔직히 사 주자. 아우 진짜
집을 무슨 지금 월세집 어디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살 정도면은 야 여자가 그 정도 돈 모아왔으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야 요즘에 마통론에다가 무슨 뭐 뻐꾸기론에 별의별 론이 다 나와 있는 세상에 여자가 이 정도 해왔으면은 그냥 그 600만 원짜리 좀 해줄만 하네. 그것도 또 남자랑 또 같이 끼고 다니는 건데. 이게 개웃기네. 나도 까르띠에 했어. 와이프가 하자고 해서 했어. 난 그냥 했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편. 내려놓은 남자의 댓글이 뭔가 존나 초연해 보여. 거의 저기서 속세를 떠날 것 같아. 결혼 반지라 그렇지 난 남편이 먼저 청담샵이나 종로가 안 이쁘다고 까르띠에 다이아 박힌 거로 했어. 볼 때마다 입어서 만족해. 종로에서 150짜리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까르띠에라고 어디다 올리고 누구한테 자랑해. 다 본인 만족이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뭐. 맞아. 요즘 까르띠에로 자랑하고 이런 시대가 지났다니까요 진짜로. 자랑하려면 요즘에는 거의 진짜 티파니앤코 몇천만 원짜리 정도 될 정도는 해야 자랑한다고 뭐 이러는 거지. 여자가 지금 둘이 합쳐서 집을 요즘 시대에 집을 살 정도로 돈을 모았는데 까르띠에 정도로 만족하는 거면은 이거는 사치스러운 정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오히려 본인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겠다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저는 계속 보면 볼수록 그냥 해줘도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는. 오 드디어 저랑 시각이 같은 사람이 나왔네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거지 뭐 정답이 있나요? 맞습니다. 정답이 없는 글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한다 그러면은 정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적금을 한다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부부가 성향이 맞아서 둘 다 뭐 적금 뭐 몇백만 원 더 하느니 그걸로 우리의 경험에 쓰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추억에 더 쓰자. 나는 몇백만 원 더 모아가지고 우리의 살림이 좀 더 보태지는 것보다 그냥 우리의 평생 하나뿐인 추억을 위해 쓰는 게 나는 더 좋다 하면은 거기에 쓰는 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정답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둘이 합의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그냥 반지 해줄 것 같아요. 제발 모두의 반지는 하지만 다 같이 커플링 할 건가? 이분도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나이가 안 된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야. 제가 괜히 이 반지계 교복이라고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까르띠에를 다 끼고 다녀요 진짜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다 국룰로 그 까르띠에 왜냐면은 티파니 앤코까지 가기에는 이거는 너무 빡세고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조금 그 한 12개월 할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야. 딱 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까르띠에 그 결혼 반지가.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르띠에 생긴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아 이게 까르띠에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나서 결혼한 부부들의 결혼 반지를 한번 보면 이거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이거요 이거. 주변에 그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지를 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이 모양 있잖아요. 이게 국룰 모양이란 말이야.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이아가 여기 뭐 사이사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까르띠에 반지 진짜 많이 차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의스대고 싶고 여자가 만약에 진짜 의스대고 싶었으면은 티파니 앤코 막 이런 거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같은 금이고 100금인데 왜 이렇게 차이나? 브랜드비가 450이나 하는 거야? 대부분 다 그래요. 브랜드비가 다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품도 뭐 몇백만 원짜리 명품 있잖아요. 그거 원단 시장 가가지고 똑같은 원단으로 똑같이 만들면은 그 명품 가격에 거의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브랜드 빨이죠. 똑같아요 진짜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원가충들은 답이 없다고 그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평양냉면이 무슨 18,000원인가 2만원인가 라고 해가지고 평양냉면 그거 원가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가 따지다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여가지고 원가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결혼 문화 중에서 또 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한 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남성들이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남자들이 뭐 김치녀를 걸러야 되는 거는 맞아요. 무개념 여자를 걸러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겁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뭐를 원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름용 너무 편하고 좋아서 10개 주문했어요. 너비오의 아련님 아우 감사합니다. 여름용 이거 티셔츠 말씀하신 거죠? 저도 요즘에 진짜 이것만 입고 다닙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쓴 글이에요. 의사분이 스스로를 묻어나다, 돈가스를 좋아한다는 여자들 보면 짠하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20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32살에서 33살부터 급격히 늘어난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특징을 자기한테 주입시킨다. 속칭 개념녀가 되기 위해 자신까지 속인다. 이유는 하나, 남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하여 결혼하려고. 이게 짠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녀들의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전성기를 거치며 다들 속칭 잘나가는 시절이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남자들에게 연락이 오며 방긋 웃어주기만 해도 고백하는 남자들이 있었고, 방학이나 주말만 되면 수많은 오빠들이 전국 방방곳곳 데려다 주었다. 숨만 쉬고 있어도 세상 남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던 찬란했던 과거. 근데 지금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듯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개념 있고 무던한 척을 한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특징을 암기하는 여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들의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모습을 보는 나는 가슴 한켠이 짠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글 쓴 의사의 인생이 어떨지가 보여서 저는 이 의사가 더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들도 나는 불쌍하다니까. 이제 뭐 남자들도 불쌍해요. 맞아. 제발 좀 내가 한쪽 편을 조금이라도 들면 제발 한쪽에서 긁히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 여자들이 20대 때 프리미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끝났어. 프리미엄이 끝났으면 어쩔 거야.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현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진 조건들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욕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30대 여자들이 아직도 지들이 20대인 줄 알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 그거 갖다가는 또 까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철도 들었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남자들한테 항상 맞춰달라고만 하면은 이게 대수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그거잖아. 무개념인 30대 여자들 만나면은 칼로리는 높아지는데 맛이 없어진다. 여자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많아지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외모는 점점 하향 곡선을 타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점점 그런 거를 깨닫고 30대 되는 여자들이 점점 이제 개념을 찾아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무슨 뭐 묻어나고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내려놓은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베베 꼬여서, 내 생각에 이 의사도 지금 레드필 이론 신봉자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의사한테는 여자들이 묻어나다 돈가스를 좋아한다라고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아니 뭐 여자들한테 뭐 어떡하라는 거야. 맞춰주면 씨발 맞춰준다고 지랄, 안 맞춰주면은 철이 없다고 지랄. 그거 뭐 어떡하라고 여자들한테.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바라던 거잖아요. 남자들만 항상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남자들만 항상 여자들한테 뭔가 기분 나쁜 거 있어도 참고 막 이런 거를 남자들이 하소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근데 이제는 여자들이 이러면은 여자들이 연기를 한대. 김치녀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연기를 한다는 거야. 아이 뭐 씨발 어떡하라고. 그러면 여자들이 솔직하게 뭐 TV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저는 전문직 만나고 싶고요, 남자가 돈이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말을 하면 또 김치녀라고 속물이라고 싫어하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도 남자들이 먹는 거 좋아한다, 나도 남자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다 이러면은 남미세라 그래 여자들한테.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건지 정말로 이거. 댓글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20대 때 인기 많았으면 30대 때도 인기 많은 그냥 망상 그림. 이것도 맞죠. 요즘에 이제 여자 30대라고 해가지고 옛날 30대 같은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나는 솔로만 봐도 알잖아요. 나는 솔로에 이번에 그 지지난 기수에 남자들한테 올킬 그 선택받은 그 옥수님 있잖아요. 24기 옥수님인가? 그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88년생. 한국 나이로 38살인데 거기에 5만 잘 나가는 남자들 표를 몰빵을 받았잖아요. 뭐 수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휩쓸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 그래도 30대 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남자가 씨가 마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요즘에 하도 그 성형 기술이라든지 피부 관리 그 기술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옛날 30대랑 요즘 30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20대가 아직도 30대보다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옛날만큼 30대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막 이제 뭐 노처녀다 하는 거는 아직은, 요즘에는 이제 30대 초반 여자들한테 노처녀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대충들밖에 없습니다. 30대 초반이어도 요즘에는 솔직히 노처녀 소리 안 들어요. 30대 초반한테 노처녀라고 하는 순간 얘는 오히려 이 남자가 사회 부적응자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좀 그렇게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30대 초반한테 요즘에 무슨 노산 드립치고 이러는 순간 이 남자가 오히려 조롱을 당해요. 그래서 30대 때 인기 많다는 말도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거짓이라기보단 20대에 묻어내서 인기 없던 여자들이 30대 되어서 먹히는 거 알고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 같던데. 맞아, 안 묻어냈던 여자들이 30대 돼서 묻어난 척 한다 쉽지 않음. 원래 그랬고 인기 없던 애들이 장점으로 포장하는 거지. 돈가스 좋아하는 여자는 짠한 여자라는 건가? 20대에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한다면 걸러지는 여자 엄청 많을 것 같아. 20대가 인기 있는 건 생식 능력이 좋은 것도 있는데 꼭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있어서. 에이, 돈가스는 남자 안 꼬셔도 보통 다들 좋아해. 근데 이 글을 쓴 남자는 이제 돈가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의 이제 맥락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돈가스 같은 거, 돈가스 예를 들어 돈가스나 뭐 순댓국 아니면은 뭐 자기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는데 명품 안 좋아하는 척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쓴 의사는 그거를 까는 거예요. 이게 돈가스라는 워딩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뭐 여자들 돈가스를 원래 다 좋아한다. 이거는 지금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에서 좀 벗어나 있는 얘기기는 합니다. 제가 글쓴이를 지금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억가는 지금 글이랑 좀 안 맞는 거예요. 개념형인 척 하다가 까이면 미투 장인 킬러 본능 금방 나옴. 여자들끼리도 돈가스 먹으러 감 무슨 좋아하는 척이야. 이악 물고 모른 척 하지 말고 돈가스라는 건 음식 돈가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보통의 남자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즉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 취향을 본인에게 주입한다는 의미잖아. 이거 방금 제가 지적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의사도 되게 제가 또 망상충 N의 회로를 돌려가지고 이 의사의 그 인생을 약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은 이 의사는 지금 자기가 20대 때는 아무 여자한테도 관심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0대 후반 정도에서 한 40대 초반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때쯤에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들이 이때쯤에 맞선 같은 걸 엄청 본단 말이에요. 소개팅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자기가 20대 때는 여자들이 쳐다도 안 봤어. 거의 그냥 지나다니면은 여자들이 보면서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하면은 뭐래 미친년이 막 하면 이제 막 짜증내던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야. 근데 그랬던 여자들이 갑자기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오히려 나는 그때보다 외모는 더 망가져서 더 배 나오고 나이도 먹고 이제 머리도 이제 조금 이제 휑한데 20대 때 이랬던 여자들이 갑자기 자기가 여자들한테 뭐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사드릴게요 하는데도 여자들이 자기를 안 만났었는데 갑자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여자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사실 팩트는 뭡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사실상 30대가 돼가지고 남자한테 맞춘다기보다는요, 이 글쓴이가 들으면은 거의 피눈물을 흘리고 피꺼소설 할 만한 이제 팩트를 이제 묵직하게 박아드릴 건데, 여자들은요 10대 때도요 20대 때도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랑 있을 때는 남자한테 맞춥니다. 그게 팩트예요. 여자가요 30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남자가 돈가스를 좋아한다니까 돈가스를 먹으러 가고 순댓국을 좋아한다니까 순댓국을 먹으러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10대 때도 20대 때도요 남자가 치킨이 아니라 어디 스케줄 탕당 가서 뭐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저기 계곡 가서 능이백숙 먹는 거 좋아한다고 해도요 10대 여자애들이 좋다고 깨르르 하면서 가가지고 능이백숙 뜯고 있어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좋아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남자들이 20대 때 보통 여자들을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스탠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의 의린 경우가 많으니까 여자한테 맞춰주는 거지. 여자들도요 자기가 먼저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의린 상태로 어떤 만남을 시작하면요 남자한테 다 맞춰요 원래. 본인이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다 뿐이지 이거를 뭐 여자들이 뭐 나이를 먹어가지고 짠하다 뭐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같은 데나 아니면 하플 같은 데 보면은 남자는 못생기고 여자는 예쁜 커플이 너무 많은데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는 못생긴 커플은 보지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어떤 현자가 거기에 베프를 달았잖아.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못생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집 데이트하고 다 그냥 PC방 가 있다. 하플 같은 데는 여자를 이제 모셔야 되는 남자들이 자기네들은 피곤하고 막 이런 거 떡볶이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파스타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여자들이 만나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못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여성향 데이트 장소에는. 근데 남성향 데이트 장소를 가보면은 남자들은 존잘에다가 여자들은 그냥 평범한 경우가 많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의사분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너무 열등감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고찰 아닌 고찰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자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자기가 항상, 그러니까 아쉬울 게 있는 사람이 더 맞춘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남자가 맞출 때도 있고 여자가 맞출 때도 있고. 자기 투영이 이런 거지. 돈가스 하나를 이렇게 꼬아서 고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멸시와 무시를 받아온 걸까. 그러니까 이런 글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 이제 열광을 하는, 그 같이 이제 여혐을 하는 그 커뮤니티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남자의 인생이 어떨지는 사실은 보일 거예요. 여기에 동의를 하는 남자라고 해도 이 의사가 뭔가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들 알고 있어요. 이 의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 거예요. 아휴. 근데 초반에 내가 졸졸 따라다녔다고 후반에 여자하는 경우도 있는 듯. 맞아요. 보통의 연애들은 이제 남자가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나중 가가지고 역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필일 수 있겠다 정도지 너처럼 짠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너가 스스로도 인기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이 짠하니까 돈가스 좋아하는 여자만 봐도 PTSD가 오는 거야. 내 댓글에 찔려서 귀신같이 대댓할 거 예상했어. 찔린 게 아니라 멍청해서 달아봤다. 돈가스의 의미를 해석을 못하네. 열심히 노력하는 30대 중반의 모습이 현타 오게 한 건 미안. 에휴.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필할 수 있겠다 정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20대 때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다가 이제 나이 먹고 남자는 이제 맞춰준다고 할 때 드디어 결혼하려고 철들었구나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이렇게까지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20대에 인기 없던 과거 때문에 여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런 게 왔네. 할 말 없으면 근거도 없는 나이 공격하는 것까지. 내가 나이가 많다 해도 너한테 득될 게 없는데 악만 나와서 여자 혐오를 외치는 불쌍한 인생. 여기 좀 좋아요가 154개가 박혔어요. 의사라는 분이 지금 넥슨 직원분한테 아주 팩트로 두드려 맞다 못해 지금 거의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남성에게 잘 보이려고 개념형인 척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해서 가연 2010년도 조사이긴 해가지고 되게 15년 전, 무려 15년 전 조사이긴 합니다. 여기서 있다가 88%. 솔직히 말해서 남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계속해서 말하지만 야, 남자들은 까놓고 말해도 남자들은 그러면은 여자 만날 때 얼마나 솔직하냐. 남자들 맨날 그 방구석에서 여자 썸녀랑 카톡할 때 방구석에서 불알 박박 긁으면서 그 집에서 롤이나 하고 있으면서도 그 썸 타는 여자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저 지금 독서 중입니다. 이지라는 남자들 존나 많아요. 저 내일 PPT 발표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의심에 코딱지 파면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남성분들이 괜히 이런 거 갖다가 역시 김치녀한테 속으면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세요. 이럴 때는 그냥 당연히 다 잘 보이려고 개념녀인 척 개념남인 척 다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그냥 이런 정도 그냥 귀여운 그냥 여우짓이라고 보는 게 맞지. 그리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여자도 또 꼬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내 앞에서 여우짓을 해. 이게 가장 강력한 호감 신호라니까요. 이 여자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크리티컬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여자 나한테 진짜 지금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확정을 짓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이거를 호감 신호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이 여자랑 어떻게 잘해볼까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여자가 나한테 여우짓을 하는 게 내가 눈에 보였어? 이런 김치녀가 나를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지금 나 설거지 당할 뻔했다는. 내가 지금 여태까지 DC 일베 펜코에서 읽어온 김치녀들 한여들의 특징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 여우짓에 나는 당할 뻔했다는 하면서 이게 정신승리하는 게 맞냐는 거야. 여자가 여우짓을 하면 좀 귀엽게 볼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씨. 이거는 이제 다른 설문조사인데, 연애나 결혼 상대에게 더 순수하고 헌신적인 성별은? 이라는 질문에 20대 남자들의 경우에는 별 차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지금 61.1%네요. 이건 언제적 조사인지를 모르겠네. 요즘같이 여성 혐오가 이렇게 만연하지 않았을 때 했던 조사인가 봐요. 이때만 해도 남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더 순수하고 헌신적인 성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나 봐요. 30대 때나 이제 남자들이 50% 밑으로 내려갔었고, 나머지에는 별 차이 없다가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들 여자들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블라인드에 확실히 그래도 직업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된, 당연히 여기도 사칭이 있다고는 하지만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글 같은 거를 쓰다 보니까 현생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글 같은 게 올라오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남자친구랑 첫 동거 시작할 것 같은데 라는 글을 어떤 공무원 여성분께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동거
동거 중이신 분 아니면 동거하시다가 결혼하신 분, 남녀 서로 30 초반대임 처음 하는 동거인데 어떻게 해주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게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거 경험자들의 생생 경험담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친 퇴근 후 밥 차려놓는 거, 술 먹을 때 안주해주는 거, 빨래 제깍제깍해서 이쁘게 개서 보이는 곳에 두는 거, 잠자리 안 피하기, 잔소리 안 하기, 늦게 들어와도 왜 이제 들어오냐 구박 안 하기, 청소하는 모습 자주 보여주기, 또 뭐가 있을까요? 라는 글인데 여기 여자들 존나 난리 났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제 국제결혼 외치는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한테 바라는 게 여기 지금 다 써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남자들이 스시녀한테 바라는 모든 환상들이 지금 여기 다 있고 여자가 지금 이거를 해주겠다는 지금 글입니다. 이 여성분은 지금 제가 남자친구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좀 이게 바보 같은 전략이기는 해요. 이게 여성분들은요, 이게 남자랑 내가 확실하게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동거는 저는 안 하는 걸 솔직히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내가 진짜 결혼해야 될 남자랑 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일단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애초에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 한 6개월 살아보고 서로 정말 안 맞는 부분이 없으면은 결혼하는 걸로 하자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기약 없는 동거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남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결혼까지 가야겠다, 이거는 너무 지금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이게 동거라는 게 여자한테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도 동거 이력이 있는 남자 싫어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남자가 동거 이력이 있는 여자를 싫어하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여자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순간 세상 팔방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모든 입을 다 막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자의 적은 여자, 이제 여정녀 같은 게 되게 심하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새끼가 싫으면 거의 안 보고 마는데 여자들은 서로가 싫어해도 막 이렇게 앞에 있었던 칭찬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진짜 이 동거남이랑 깨지고 나서 다른 남자를 데려갔을 때 실수인 척, 뭐 지혜야 근데 너 예전 그 남자친구랑 그 살던 거는 정리 확실하게 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막 하면서 막 아니에요 아니 얘네 그렇게 오래 같이 안 사셨어요. 3개월밖에 같이 안 살았어요. 이지랄하는 그 여자들이 막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동거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 약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동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여자들 입장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동거를 하면 거의 남자한테만 좋은 거여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은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 뭐 한 6개월 살아보고 이게 맞으면은 무조건 결혼하는 거다라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로 남자랑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 여성분이 지금은 이게 남자한테 너무 지금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다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평생 하지 못할 거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이거잖아요. 사기 결혼은 하면 안 된다. 사기 결혼이 근데 내 이력만 속인 게 사기가 아니고 내 과거 전적만 속이는 게 이제 사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하지 못할 거를 평생 동안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도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남자친구가 이러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평생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댓글이 기대되네요. 남자들의 댓글과 여자들의 댓글이 거의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실제 모습 보여줘. 칼 들고 협박해. 이래서 동거와 결혼은 다른 거임. 인생은 실전, 바로 결혼으로. 예시에 적어놓은 거 평생 할 수 있으면 실천하자. 그럼 남친도 빨리 결혼하고 싶을 듯.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지. 그래도 확실히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현명한 그 조언을 해주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라고. 그리고 성별이 보이는 댓글이 바로 나왔죠. 아 더러워. 이거는 여자. 이제 여자가 이제 아 더러워 나왔어 이거. 이제 그 도시락 싸주는 여자 보면서 악플 달았던 그 여자들의 그런 마인드로 이제 더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남자가 만약에 이런 글을 써놨으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부럽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나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나랑 결혼을 결심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맨날 여자친구 피곤하지 않게 하고 뭐하고 맨날 맛집 같은 데 데려가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 100점짜리 신랑감이다 라고
더럽다고 할 거면서 지금 여자가 이렇게 한다니까 더럽다는 소리부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더러운지 설명 좀. 언냐 이게 왜 더럽냐. 샘나서 저럼 존못들은 동거는커녕 소개팅도 맨날 까이거든. 위 내용들 전부 안 해도 쓰니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프로포즈 할 사람이야. 억지로 착하고 이쁘게 보일 필요는 없어. 거짓말하고 속이지만 말자. 제 발로 시궁창 들어가네. 아 이것도 여자가 댓글 쓴 거고. 남자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보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라. 적어놓은 거 평생 할 수 있으면 실천하자. 실제 모습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이 쓴 글이죠. 남성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을 알다 보니까 저거는 아무리 근데 여자가 귀엽긴 해 이런 글을 쓴 여자가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 써놨겠어. 근데 저거를 보기만 해도 저거는 평생 못 갈 거란 말이야. 평생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갈 거 아니면 평생 할 수 있을 것만 해줘 라는 식으로 이제 좋게 좋게 말하고 있는 거고, 여자들은 이제 더럽다, 제발로 시궁창 들어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려는 거임. 평생 할 거 아니면 그냥 본가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 파출부야 나왔고, 헤어지면 꼭 숨기지 마라. 머리카락 벗고 다니지 않기. 동거도 결혼처럼 같이 살다 보면 익숙해지고 소홀해지는 게 있던데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벗고 다니지 않기. 이게 털털한 여성분들이 이거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벗고 다니지 않기 진짜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자로 안 보이게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다닌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이제 뭐 이거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섹시한 속옷 같은 거는 여자들이 이제 필살기용으로 아껴두는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속옷, 이게 남자들의 패티시를 좀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아래는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약간 19금인데 아래는 팬티만 입고 위에는 약간 그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남자 기준에서는 오히려 란제리보다 훨씬 더 섹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헐벗고 다니고 이러면은 남자 기준에서는 오히려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남자들이 그러면은 다 달려들겠죠. 벗고 다니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냄이 떨어지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꿀팁이긴 합니다. 벗고 다니지 않는 거. 아예 나체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속옷 같은 거를 샤워할 때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는 그래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동거를 할 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 샤워를 할 때 뚫레뚫레 그냥 몸만 들어가가지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속옷 꺼내로 이렇게 그냥 다 빨개 벗은 상태로 무슨 통닭도 아니고 염지하기 직전 통닭인 것처럼 이렇게 옷 싹 다 벗고 나와가지고 뭐 옷장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 서랍 열고 거기서 뭐 팬티 브레이저 꺼내가지고 막 거기서 입고 있고 이러는 게 깬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쨌든 간에 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지? 아무튼 뭐 그래, 벗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도 또 팁을 드리면은, 남자들이랑 이제 성관계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T인 여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T이고 이제 P 성향이고 막, 그러니까 남자랑 이제 거사를 치르기 직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서로 샤워를 하기 전에 이제 서로 샤워를 하잖아. 그러면은 속옷을 입고 나오든지, 그러니까 샤워를 다 하고 그냥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남자가 꼭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남자가 좋게 하고 더 남자한테 그 흥분도를 높이려면은 속옷을 다시 입고 나오든지, 좀 귀찮아도 아니면은 가운이라도 걸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게 있어요. 진짜 심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 아예 다 벗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커트를 아예 그냥 위로 올려서 하는 것만 좋아하는 남자들이고, 그러니까 다 벗으면은 여자들이 오히려 덜 섹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보일랑 말랑 하는 거를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인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남자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 올이라도 이제 해체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이미 다 샤워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체를 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훨씬 더 안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내 남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섹시하게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어떤 그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고 싶으면은, 아무리 내가 샤워를 했고 아무리 내가 속옷을 입어도 나가자마자 이거 또 3초 만에 벗겨질 건데 내가 이거를 왜 다시 입어야 되지? 분명히 T성향 여성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거 다시 가자마자 이거 벗을 건데 내가 왜 입어야 되지? 그래서 그냥 화장실 문 벌컥 열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정말 어차피 우리가 뭐 오늘 밤을 불태우기로 했다면은 서로 만족도가 높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귀찮더라도 서로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방법은 다시 입고 나오는 겁니다. 속옷을 뭐 입었던 걸 입으면 찝찝하니까 새 속옷이라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어디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입었던 거 다시 입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은 가운이라도 이렇게 걸치고 나와야 남자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난 수건으로 앞에
가리고 나오면 좋더라. 맞아. 그러니까 저 정도. 딱 저 정도면 돼요. 가운을 굳이 안 걸쳐도 그냥 가운을 안 걸치고 이제 뭐 속옷 같은 걸 안 입더라도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가리고 나와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너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이거 어깨 딱 펴가지고 덜렁덜렁거리면서 뭐 진격의 거인이야 뭐야 씨발. 그러니까 조금만 요즘에 아무리 걸크러쉬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여기서까지 크러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야 식무로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너가 더 잘면서 뭘 물어봐 불준마들이 식모냐고 비아냥거리는 건 무시해 남자가 그랬으면 스윗하다고 할 아줌마들이니까 제가 한 말이랑 똑같죠. 남자가 저랬으면 아주 스윗하다고 난리가 날 여자들이었어요. 지금 뭐 역겹다느니 어쨌느니 이런 말하는 여자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 뭐 결혼 문화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동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온라인에서는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여자들만 돈을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결혼하는 남자들은요 옛날이랑 막 그렇게까지 마인드 차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어느 정도 돈을 쓰긴 쓰되 나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많이 아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과거에 일하고 제가 막 투잡 쓰리잡 그냥 무조건 뛰었었다고 그랬잖아요 20대 때. 근데 그때도 제가 족발을 먹을 때는 월급날밖에 없었어. 월급날에는 내가 족발을 꼭 먹고 그리고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제 꿈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맥주만으로 내가 취해보기. 그러니까 맥주가 너무 비싸고 소주가 이제 가성비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맥주만으로 술을 취하려면 내가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맨날 소주를 한 병을 사가지고 소맥으로 말아서 먹었었거든요. 맨날 혼술하고 이럴 때.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딴 거 없죠. 그냥 맥주를 먹고 싶으면 맥주를 먹고 족발을 먹는데 뭐 씨발 월급날까지 왜 기다려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비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막 많이 아꼈다 어쩐다 그랬지 요즘에는 제가 남자 구독자들한테 요즘 어린애들 젊은 친구들한테 너네 좀 아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냥 저도 내려놨습니다. 저 뭐 2019년도 초반에 구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남성분들한테 거의 구닥다리식으로 조언을 했었는지. 근데 요즘엔 내려놨어요. 그게 너희들의 행복이라면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 문화까지 가 있는 거야. 결국에는 결혼식을 할 때도 남자들도 결국에는 돈은 어느 정도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나도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한다는 거.